안녕하세요. 풍성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안전마진을 추구하자. 안전마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종목,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특징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에 상관없이 그 일정 부분에 뭔가 수익이 자동으로 챙겨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하방이 정말 단단한 사들 앞바텀이어서 이 이하로는 깨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펙이 있죠. 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SK6호 스펙을 펴놨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스펙 중에 현재값을 쳐봐서 여기 보면 뭐 윈텍 이런 종목이 있어요. 윈텍 밑에 보면 태성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태성 어디냐? 자, 태성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뉴스창을 가보면 이렇게 여기 합병 그게 안 나오네. 그 윈텍에 있나? 얘네들이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 인수를 해가지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 뭐랄까 페이퍼 머니 같은 거거든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들이 합쳐져가지고 보자. 특징이라고 쳐봐야 되나? 이 장외시장에서 있었던 기업들이 장외시장에서 윈텍이 얼마나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신정권 5호 스펙이라는 걸 하고, 그죠? 이렇게 합병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스펙 합병을 그렇게 해도 기존에 있던 장외 주식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상장하자마자 시세는 좀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들이니까 합병해가지고 자금은 부족하고 대신에 그 기업은 성장성이 좀 좋아 보이니까 합병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 스펙주들이 그 수혜를 받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령 뭐 이 대신증권 스펙이 뭐 2,000원이었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합병해가지고 또 뭐 3천 얼마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수익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합병된 것들이 있어요. 코엑스 시장에서 코엑스 시장, 코엑스가 아니라 코넥스겠죠. 코넥스가 외부 시장이다 보니까 윈텍 레이저 에너지 의료기기 원천기술 보유한 1세대 기업으로 무선 통신지우, 그러니까 뭐 바이오나 의료 쪽 이런 거고, 태성은 PCB니까 뭐 자동 뭐 저기겠죠. 반도체 쪽이나 부품 거기겠죠. 일본에 역수출을 하고 있다. 그럼 둘 다 나름대로 제조업 쪽에서 괜찮은 기업일 거란 말이에요. 코넥스에서 이사온 윈텍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가지고 이게 뭐 합병해가지고 첫날 뭐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시 검색해봐야겠다. 6월 30일 6월 30일이네. 이거 30일 어디야? 이럴 때네요. 그러면 이제 갭 구간이 있으니까 또 채우러 올라가겠지. 어느 정도 채우러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요런 데서 그 뭐 발표가 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뭐 발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스펙 합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펙들은 기본적으로 5호 스펙이네. 6호 어딨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가격들이 있어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기본적으로 2,000원의 안전마진이 있단 말이야.
스펙은.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그거 해도 나중에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상장한 지 이 스펙이 얘는 언제 상장했습니까? 대략 뭐 2020년 8월이니까 뭐 대충 한 2019년 뭐 이렇게 되겠죠. 2020년 4월. 그러니까 지금 2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어.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상장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은 내년에 4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남았겠죠? 벌써 일본 팀 나갔네. 빨리 가서 물고 싸고 나와야겠네.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게다가 SK는 삼성, SK, 하나 이렇게 대기업 거 스펙은 상당히 그 시장에서 그 프리미엄을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끼가 좋아. 끼가 좋아서 여기 보시면 상장하고 3천 얼마씩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 3,600원. 바닥에서 기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뭐 얼마 올렸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고, 단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강한 종목 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강한 종목 하면 조질 수 있어.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5일선 이탈은 해야 되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이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일단 사면은 뭐 밑으로 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2,000원이 보장되니까 거기 더 사면은 기껏해야 손실이 많아요. 5% 지금 상황에서 많아요. 5%잖아요. 근데 내가 대충 재봤더니 위로는 뭐 지금 현재 19%가 떠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사가지고 뭐 5%든 10%든 15%든 걸어 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 뭐 2,300원 2,400원 이렇게 팔리겠죠. 팔리면 뭐 또 이렇게 윗꼬리 찍고 내려오면 또 사, 또 밑에서 또 사, 이렇게 작업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물량을 모으는 것 같아. 지금 그냥 우연히 제가 스펙 한 번씩 보거든요. 둘러보거든. 꼭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임박했다, 상장이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SK 5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업 인수 이슈가 있으니까 그게 뉴스가 뜨면서 엄청나게 갔잖아요. 거의 3배가 갔잖아, 단기간에.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고, 고점 대비 40선이 와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매수했는데 조금 조정을 다시 받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 21선도 오고, 정 안되면 50선에서 더 사면 돼요. 고점 대비 50%에서 더 사면 됩니다. 시세를 다 못 줬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다 사면 돼요. 뭐 인수, 그러니까 합병이 확실히 되면 그 주가가 반영이 되겠죠. 물론 기대감이 지금 먼저 올라가지고 조정을 받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부터는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 관련 스펙들은 인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없어졌어. 하나는 얘네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가 머스트 5호, 뭐 SV 6호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으로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됐나. 얘네도 끼 엄청 좋아요. 얘네 하나도 끼가 엄청 좋아. 좀 있으면, 그래갖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좀 있으면 이게 하나가 상장을 해. 조만간 상장합니다. 이런 슈팅봉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안 갈 수도 있고. 자, 상장에서 따상했어요. 거의 따상 가까이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거의 고점 만들고 저점에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거의 2,200원 밑으로는 많이 깨져야 10%고 위로는 막 열려있잖아요. 2,500원 막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막 20% 30% 열려있잖아요. 그 이런 거 지금 모으고 있잖아. 하나가 끼가 엄청 좋아. 이게 얘네들이 SK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물론 삼성만큼은 안 되지만 삼성 애들은 그냥 삼성 이름 붙이면 뭐 다 가는 도라이드니까.
삼성은 뭐 어쩔 수 없죠. 삼성 6호 어디 갔냐? 아, 내가 추가를 안 했네요. 최근 상장이라. 얘네는 다 12,000까지 갔다 오잖아요. 상장하자마자 거의 뭐. 그러니까 스펙 같은 거 공모주, 삼성 스펙 공모주는 무조건 넣어. 무조건 넣어서 이 공모 프리미엄을 받으라고요. 지금 또 눌리고 있죠. 시세 주고 눌리고 있어요. 그럼 50% 구간에서 사서 이제 재미 봤으니까, 두 번 재미 봤으니까 이제 어디서 살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매도하고 나왔죠, 둘 다. 40라인도 했고 50라인도 했잖아요. 이런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SK 오스펙은 지금 진행 중이고, 스펙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츠가 있어. 리츠. 그럼 SK 리츠만 봐도 지금 보시면 상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런 뭐가 메리트가 있냐면, 이때 리츠가 보통 배당주에 속하거든요. 배당주. 그러면 이런 데서 사면은 한 주당 평가가 거의 9% 10% 배당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평가가 9% 10% 이거 배당이 9% 10%래. 그러면서도 막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주가가 올라. 그러면 9% 10%의 주가 배당 반영을 하면은 차라리 9% 10%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아니면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더 내려가면 배당 이익이 그만큼 올라가서 12월달 이럴 때 배당이 나와요. 그럼 그 배당이 지금 기준으로 9% 10%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그 주당 배당 배정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주가가 싸지면 배당률이 올라간다. 그 공식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한 주당 그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1,000원에서 고정으로 9,000원을 받았는데 900원을 받았다고 쳐봐요. 만원에서 900원을 받았다 쳐봐. 그러면은 5,00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졌지만 배당은 18%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런 방식도 괜찮아. 그러면 이걸 주가가 어느새 반영해요. 언젠가 반영하면은 다시 올라가. 주가가 지금 고점 찍고, 지금 금리가 비싸지니까 배당주들이 매력이 없고 채권 같은 느낌이라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반대로 또 올라가고 그래요. 저금리 때 엄청 올라가요. 리츠도 있고, 은행주들 보면은 그래요. 은행주도 뭐 제주은행은 이제 저금리 막 고금리 기조 어쩌고 해갖고 고금리 수혜 막 해가지고 최근에 오른 거고, 제주나 푸른저축은행 이런 애들 그렇고, 대형 은행들은 지주, 신한이 1등이니까 신한지주 이런 거 보면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다고. 왜냐, 금리가 좋아져도 얘네들은 그 기업이익은 엄청 좋거든요. 진짜 엄청 좋아. 실적이 미쳤어. 그래서 근데 배당을 해야 돼. 실적이 좋으면 얘네들이 그 정해진 게 있어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한 2, 3일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그 은행주를 사면은 그 겨울에 되게 주가가 좋아진다. 왜? 배당 그 기대감 때문에 배당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지금 이런 바닥에서 사면은 배당 기대감이, 근데 큰 손들이 이런 바닥에서 사갖고 배당을 막 100억 막 1000억 이렇게 사요. 큰 손들은 막 이런 워낙에 종목이 크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 막 거의 6조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자기 1000억 사도 뭐 크게 막 엄청 그거 하지 않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사요. 그럼 배당 얼마나 먹어? 연말에 주가가 떨어져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 심지어 이런 바닥에 사면은 그 주가가 배당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요. 주가가. 그럼 주가 오르면 팔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막 2, 3개월 만에 100억씩 배당 이익률이 막 9% 10% 되니까 배당만 받아도 100억인데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 챙겨서 나오는 거지, 그 전에. 그래서 그 배당 전에 스마트머니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은 저점이다 싶으면 저점 깨질 때마다 막 주워 담아요. 지금 아직도 저점 깨진 상태에서 아직 크게 안 올랐잖아요. 이런 데서 막 주워 담는다고.
이게 스마트 머니들이 하는 짓이에요. 큰 돈들이 하는 짓이야. 큰 돈들이 크게 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하루에 5%, 막 10%, 20% 따상 막 이런 거 안 노려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분산해가지고 여기서 뭐 그 1년에 한 10% 나왔으면 어우 괜찮은데? 막 그러면서 그 사모펀드 같은 데 들어가서 5년에 2배 3배 땡기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우리의 그 고객 돈을 가지고 스마트머니 돈이 이렇게 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투자도 있어. 가치 투자들은 이렇게 많이도 해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길게 보고 20년 30년 보고 저점 깨지면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가치 투자는 천천히 오래 길게 평생 인쇄 같은 그런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몰빵하지 않고 분할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인컴, 돈이 계속 들어오는 다달이 이자 같은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뭐 부동산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보다는 효율이 리츠가 훨씬 좋다. 기초 자산의 그 성격상 그 부동산보다 리츠가 좋다. 왜냐면은 그 리츠라는 게 부동산을 사서, 그러니까 은행 주를 사는 것보다 아니죠.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은행 주를 사는 게 좋고, 그 은행 주를 사는 것보다 맞지? 은행 주를 사는 게 좋고, 그리고 리츠 같은 것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 거는 우리 그 개인들의 몰빵 투자했던 개인들이고, 어차피 SK 리츠 같은 거는 담보 자산을 자기네 그 SK 본사 건물 등등 해가지고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SK가 월세를 낸다고, 얘네들한테 리츠한테 월세를 내요. 그게 얘네들의 수익금이야. 근데 SK 리츠 SK가 망하겠어요? 하이닉스 뭐 이런 데가 망하겠냐고. 큰 그걸 봐서는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얘네들은 안전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 그냥 채권 회수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채권 회수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리츠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돼. 그 법적 조항이 다 있어요. 얘네 파산이 안 돼요. 리츠 관련주들 이런 것도 파산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막 재산세도 내지, 무슨 뭐 종합소득세도 내지, 그리고 건물 만약에 관리 그런 거 해야 되면은 건물 관리 같은 것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 그 와중에 공실 되면은 공실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SK 리츠는 일단 공실은 어쩔 수 없어. 수익이 안 나니까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관리 이런 것도 그 영업 충당이라서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일단 재산세를 안 내. 법인세만 내는데, 그 법인세가 그 배당을 얘네가 그 수익금이나 그 영업이익의 90%를 배당을 하면은 법인세 21%가 얘네들가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제가 돼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 21% 그거를 안 내기 위해서,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서 배당을 90% 이상 한다고. 그게 거의 사실화 돼 있어요. 그게 법적 근거가 돼 있어.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 그 SK 필두로 점점 그 리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진작에 금융 강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리츠 투자도 괜찮아요. 미국 리츠 투자는 진짜 괜찮고, 국내 투자도 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배당보다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팔고 나오는 거야. 단기적으로 고점까지 왔는데 뭐하러 계속 들고 있어. 그 배당 받겠다고. 벌써 저점 대비 한 50%가 올랐는데 연수익 9% 먹겠다, 7% 9% 먹겠다고 들어간 게 50% 올랐으면, 단기적으로 50% 올랐으면 팔고 나와야지 일단. 그리고 내가 정한 수순부터 다시 사면 돼요. 안 와주면 어쩔 수 없고 딴 거 사면 되는 거고. 싼 거 찾아다닌단 말이야. 그런 스마트 머니들은. 이런 투자법도 있어요. 이런 투자의 대가가 그 세계적인 그 헤지펀드 자산가 중에 하나인 레이 달리오잖아. 레이 달리오는 현금이 쓰레기라 그러잖아. 현금은 트래시다, 쓰레기라고 그러잖아. 현금 들고 있을 바에 자산에 분배해갖고 투자한다. 그럼 자산은
이렇게 뭐 돼가지고 된다. 근데 이번 레이달료의 그 저기 올 웨더 전략이 깨졌죠. 달러 빼고는 다 작살났잖아요 이번에. 근데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곧 달러도 투자했을 테니까 레이달료가 그 분산 투자하니까. 이런 이점에서 최고 그 현 시점에서 최고봉이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이 이자를 제일 많이 주고 퍼포먼스 상승했을 때 그 퍼포먼스가 제일 좋아요.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비트코인 시장은 막 붕괴되면은 한 축의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그 축으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그 비트코인도 절대 안 망해요. 웬만하면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변했어 비트코인도.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씩 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잡히면 저는 부동산은 투자는 안 할 것 같고, 부동산은 그냥 내가 사는 집 뭐 이 정도 그냥. 저는 집 욕심은 없어가지고 별로 이제 내 새끼나 좀 편하게 좀 살려고 적당히. 근데 뭐 내 새끼한테 과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네가 노력한 만큼은, 아니 노력할 수준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 정도 느낌인데, 그 외에도 제가 그냥 편하게 사는 정도, 그냥 큰 무리 없는 정도 그 정도나 하겠지. 그 외에는 계속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면서 어떤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자신에 맞는 성향을 꼭 찾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게 흔들리는 게, 원천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내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그냥 원천적으로 흔들리는 거고, 방향성이 맞으면 그냥 꾸준히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숙제는, 인간은 항상 탐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탐욕만 절제하면 됩니다. 탐욕과 공포, 그것만 절제하면 돼요. 공포는 과한 비중에서 나오고, 탐욕은 그냥 진짜 탐욕의 결과가 과한 비중이에요. 풀베팅이 과한, 그리고 고점에서 풀베팅하는 거, 그거는 뭐 솔직히 바로 냉정한 시장에 의해서 철퇴를 맞죠. 너 이렇게 욕심부렸지? 집에 가. 안녕. 돈 들고 다시 들어와.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와. 그럴 땐 정신 차리고 해라. 그러면서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죠. 근데 인간은 대부분 다 슬퍼하죠. 그냥 슬퍼하고 화를 내고 그러죠. 자기 반성을 안 하죠.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남 탓을 한단 말이야.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그리고 막 슬퍼하고 있고. 아니, 반성하고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번에 잘못했구나.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은 화가 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시장이라서, 자산시장은 여러분들의 그 조금의 방심, 조금의 멍청함, 그거를 가지고 이 스마트머니들이 다 뺏어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산시장이 들어온 이상 정말 냉정해지고 마인드를 잘 다져서 정말 탐욕 절제 잘 하시고 그래야 돼요. 저도 아직도 큰 숙제가 있고, 우리 대부이신 딜라이트 선생님도 요즘 막 흔들리는 거 보면은 확실히 쉽지 않구나. 저렇게 욕심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도 정말 흔들리는데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모르고 완성도 덜 돼 있고, 그런데도 욕심을 부리고 조바심에 쫓겨가지고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내동매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준을 찾으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공부한 내용들인데, 지금 당장에 제 입장에서는 맨날 풀로 대출 갖다 쓰고 했던 놈이, 실력도 없는 놈이 그렇게 해서 망하고 집안 가게 다 망가뜨리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파산해야지. 사실상 지금 거의 파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투잡 뛰면서 죽어라 해갖고 월 8,900 벌어도 겨우겨우 생활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이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매매 위주로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되다가도 막 좌충우돌 하는 거지. 아무튼 항상
조심하시고 자신의 기술 찾으시고 냉정하게 시장에 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에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좀 빌어보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